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은 진짜다. 그 모든 감정과 경험은 분명히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당신 앞에 보이는 이 화면,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테슬라의 사장,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그는 진지하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주장을 본격적으로 세운 사람은 스웨덴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었다. 2003년에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든 질문을 던졌다. 만약 미래의 인간이 엄청나게 발달한 컴퓨터를 만들어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디지털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가짜 세상을 수만 개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진짜 현실은 단 하나뿐이겠지만 컴퓨터로 만든 가짜 현실은 무한히 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현실일까? 아니면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불과할까? 실제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가짜 현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AI에게 하나의 인격을 부여하면 그는 마치 진짜 사람처럼 말하고 느끼고 선택한다. 우리는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글 사람이 쓴 거야? AI가 쓴 거야? 점점 더 구별이 어려워지고 인간이 만든 가상현실 기술조차 이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우리는 가짜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이 순간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저 주어진 규칙을 따르며 프로그래밍된 인생을 살면 되는 걸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진짜처럼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곧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과 구별조차 안 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이 섞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진짜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이건 더 이상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의미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임이다. 마치 우리는 지금 어떤 거대한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캐릭터일지도 모른다.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몫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게임 같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행동은 무엇일까? 그 답을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놀아라.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규칙을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하위징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불렀다. 법, 예술, 심지어 종교조차도 모두 놀이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인간은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게 놀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놀이의 특징은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놀이에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 똑같은 규칙 속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창조다. 니체는 더 나아갔다. 가장 강한 자는 가장 가볍게 춤추는 자다. 진짜 인간은 놀이하는 아이처럼 세상을 마주한다고 했다.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창조하듯 유희하듯 살아간다는 뜻이다. AI는 규칙을 학습하지만 인간은 규칙을 의심하고 깨뜨리고 다시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말고 인간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 방식이 바로 놀이다. 가볍게 생각하고 새롭게 만들고 진심을 담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 삶이 놀이처럼 사는 인생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도다.
니체는 말했다. 진짜 강한 인간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던지고 아이처럼 놀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이처럼 상상하고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초인의 모습이다. 진짜처럼 산다는 건 단지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내리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건 내가 나를 인식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관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삶을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진짜 인간은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자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 살아내며 자아를 조금씩 만들어간다. 놀이란 그런 삶의 태도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안에서 태어나는 작은 의지를 믿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닌 길이지만 내 안에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다움이다. 놀이처럼 산다는 건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긴다는 뜻이다. AI는 언제나 정답을 찾지만 인간은 실수하고 웃고 다시 도전하면서 성장한다. 바로 그게 인간다움이고 놀이의 본질이다. 놀이엔 또 하나 중요한 힘이 있다. 놀이는 함께 해야 진짜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만든 규칙을 설명하고 상대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서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 그게 놀이이고 동시에 삶이다. 그래서 놀이처럼 산다는 건 가짜일 수도 있는 세상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정해진 답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철학은 공허할 때 더 강력하다. 사람이 허물을 느끼는 건 삶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다. 하지만 놀이처럼 사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의미는 내가 만든다. 그래서 공허함 속에서도 이들은 스스로 말한다. 그럼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이 한 문장이 절망을 실험으로 바꾸고 실패를 도전으로 바꾸고 무의미를 창조의 기회로 바꾼다.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놀이의 정신이고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회복력이다.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시험에서 망쳤을 때 보통 사람은 나는 안 돼 라고 속삭인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무너진다. 하지만 놀이하는 사람은 말한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 판엔 다르게 해보지 뭐.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선언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시도하게 만들고 다시 살아보게 만든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놀이하는 사람은 스스로 묻는다. 오늘은 내가 뭘 바꿔볼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어제와 다른 하루를 만든다. 오늘은 내가 먼저 인사해볼까? 점심시간에 그림 한 장 그려볼까? 작은 선택이 작은 사건을 만들고 그 작은 사건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놀이란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다. 그리고 그 감각은 삶을 공허에서 구출해낸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멈춰 서 있다. 뭘 좋아하는지도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만 많아져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간다. 그럴 때 놀이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부터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냥 해보고 해보면서 만들어가라. 이 말은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답에 집착하다 멈춰버린 사람에게 움직임을 되찾아주는 조언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글을 써보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켜고 누군가는 친구와 산책 모임을 시작한다. 잘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인정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방식으로 삶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그 자체다. 작은 시도가 생기를 만들고 그 생기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놀이하는 사람은 크고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가벼운 실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
놀이 철학의 진짜 힘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다. 실패는 실험이 되고 반복은 창조가 되고 멈춤은 움직임이 된다. 놀이하는 태도는 삶을 얕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정답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직접 의미를 발명하고 조합하며 살아가는 힘. 놀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구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 세상이 가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은 분명하다. 놀이처럼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놀이만이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놀이하는 인간은 주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는 규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대로는 부수고 다시 만든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만약 이 세상이 진짜 시뮬레이션이라면 AI는 그 안에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며 돌아가는 존재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틀을 벗어나 엉뚱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작하고 의미를 붙인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 더 진짜처럼 살아갈 수 있다. 놀이처럼 산다는 건 주어진 현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실패를 실험으로, 반복을 창조로, 멈춤을 움직임으로 바꾼다. 예측할 수 없는 감정, 계획하지 않은 기쁨,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인간의 방식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놀이하는 인간은 결코 무책임한 인간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유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고정된 답을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를 실험해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의미 없는 세상 속에서도 작은 불꽃 하나를 피워낼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나만의 전략을 세우고 실패를 하더라도 한 판 더를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인간으로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다. 당신이 여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창조하라, 해석하라, 질문하라, 실패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게 바로 가짜 세계에서 진짜 인간이 되는 방법이다.